지시선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지시선이요. 이렇게 지시해서 치수 기입하는 거, 그걸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치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입력하는데 어떤 것들은 거리가 아니고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지시선으로 해결하는데요. 자, 지시선 명령어가 크게 리더가 있고 큐리더가 있고 앱리더가 있는데 일단 리더는 안 써요. 리더는 안 쓰고 큐리더하고 앱리더를 사용합니다. 자, 큐리더. 그러면 시작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세컨점, 그 다음 서드점. 그러면 텍스트 위드를 물어봅니다. 이건 0이죠. 엔터. 그 다음에 first line of annotation text, 주석의 첫 번째 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쓰지 마시고 그냥 엔터 한 번 더요. 그러면 여기서 m텍스트가 깜빡깜빡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께 200mm 잡석다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시선 써진 거 보이시나요?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랜딩이라고 부릅니다. 랜딩. 랜딩이 도착하다란 뜻이죠. 그 비행기에서 랜딩합니다 또는 랜딩 기어 내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착할 때 도착 부분을 랜딩이라고 합니다. 요 선 자체를 랜딩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볼까요? 큐리더. 시작점, 세컨점, 서드점. 자, 엔터, 엔터. 그러면 얼마든지 4-%C 12 드릴 4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경 12mm가 4개 있다는 뜻이죠. 자, 한번 써보시죠. 위로도 아래로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큐리더.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게 세팅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요 세팅 값이에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어노테이션, 주석의 형태가 글자냐, 복사할 거냐, 공차냐, 블록 레퍼런스, 블록이냐, 아무것도 없이 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m텍스트 쓰시면 되겠고, 여기 어태치먼트를 보시면, 자, m텍스트일 때 어태치먼트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톨러런스 없고 다 없는데 m텍스트 때만 요 어태치먼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면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지시선의 왼쪽에 글씨가 위치하면 미들 오브 바톤 라인, 제일 아랫줄 중간에 지시선 랜딩이 올 것이고,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지시선 오른쪽에 글자가 위치가 되면 미들 오브 바톤 라인, 즉 글자의 맨 윗줄의 중간에 지시선이 위치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자, 클릭하고 제가 왼쪽에 했습니다. 왼쪽에 했다는 얘기는 제일 아랫줄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가요? 제일 아랫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일 아랫줄에 중간에 걸린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큐리더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줄에, 그러니까 문자의 맨 윗줄에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 얘기예요. 보통은 이걸 아랫줄에다 맞추든지 윗줄에다 맞추든지 한쪽으로 통일시켜 놓고 작업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 이렇게요. 둘 다 미드로 바텀 라인에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둘 다 맨 아래줄 중간에 걸리는 거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자, 그 다음 여기 맨 아래 언더라인 바텀 라인, 제일 아래줄에 바텀 라인, 밑에 밑줄 긋기란 뜻입니다. 얘를 체크하면 여기가 다 비활성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클릭하고 자, 두께 200mm 잡석 다짐. 밑줄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중간에 걸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밑줄이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지시선을 하다가 잠깐 옆으로 빠질 건데 여기 보시면 바로 얘예요.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이요. 요게 톨러런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공차, 톨러런스, 공차라는 아이콘이에요. 이건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인데 얘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 보면 공차가 두 가지 공차가 있어요. 하나는 치수에 대한 공차, 거리에 대한 공차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오메트리, 형상에 대한 공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 어떤 형상에 대한 공차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중심인지, 동심인지, 대칭인지, 그러니까 평행인지, 직각인지, 혹은 평행인지, 혹은 수평인지, 혹은 뭐 이런 것들, 흔들림인지, 원주 흔들림인지,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주로 기계 쪽에서 쓰시는 분들이 쓰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직각이에요. 직각에 대해서 서로 두 개의 부재를 이렇게 접합시킬 때 직각이 되잖아요. 90도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얼마나 오차가 허용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얘는 중심에 대한 오차범위입니다. 이쪽에 벽이 있고 이쪽에 벽이 있어요. 그럼 여기 두 군데 구멍을 뚫어서 서로 연결을 할 건데 여기 있는 구멍과 여기 있는 구멍이 얼마나 오차가 날 것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 허용하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직각에 대해서 제가 0.023mm 오차를 허용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 오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공차는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이 주로 많이 사용돼요. 10분의 1도 있고 100분의 1도 있고 1000분의 1도 있고 100분의 1mm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데이텀이라고 하는 건 기준면이에요. 어떤 면이 기준이 될 것이냐, 기준면이 2개,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0.023도 오차를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만들고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기호가 떠요. 이게 형상공차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직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재료에 얘를 이렇게 90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준면, 데이텀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각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큐리더를 쓰는 게 톨러런스를 쓰는 게 아니고 큐리더를 씁니다.
큐 리더 세팅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톨러런스 공차예요. 공차를 씁니다. 그리고 리더 라인 앤 에로 화살표에 보시면 맨 아래로 내려가면 삼각형으로 된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씁니다. 자, 오케이.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데이텀 A를 넣었습니다. 데이텀 A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여기 면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또는 뭐 이렇게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볼까요? 큐리더 이건 나중에 각도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넣겠습니다. 직각도 0.02 A면을 기준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기준면이고 여기가 기준면이고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02도 오차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큐리더 세팅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다시 화살표를 도트로 바꿔봤습니다. 화살표를 도트로 바꿔봤고요. 여기 보시면 리더 라인이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넘버 오브 포인트 우리가 점을 3번 딱 찍고서 문자가 나왔죠.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올려볼까요? 4번.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에이? 어떤가요? 곡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곡선으로 바꿔서 해보시죠. 큐리더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 리더, 멀티 리더는 조금 달라요. 멀티 리더는 조금 다릅니다. 멀티 리더는 멀티 리더 스타일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멀티 리더 스타일이 있어서 멀티 리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멀티 리더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멀티 리더 여기 있고요. 명령어 여기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가 M 리더 스타일입니다. 자, 먼저 멀티 리더요. 보시면 이렇게 리더 에로 헤드 로케이션 즉 화살촉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리더 지시선의 랜딩 퍼스트. 아까 제가 랜딩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랜딩을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컨텐츠 퍼스트 내용을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얘는 에로헤드 퍼스트입니다. 화살촉을 먼저 지정합니다. 화살촉을 제가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방향 지정하고 클릭 딱 하니까 랜딩이 자동으로 나와요. 2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 쓰는 거예요. 두께 200mm 아니 50mm 버림 콘크리트.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앱리더 이번엔 랜딩 퍼스트요. 그러면 이렇게 랜딩을 지정하고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께 50mm 버림 콘크리트. 자, 나온 김에 계속요. 컨텐츠 퍼스트요. 내용을 먼저 이렇게 지정합니다. 두께 50mm. 그러면 화살표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더 스타일로 들어가 볼까요? M 리더 스타일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 모디파이 누르시면 돼요.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먼저 리더 포맷부터요. 지시선의 형식입니다. 지시선의 형식을 보시면 스트레이트인지 스플라인인지 직선인지 곡선인지 우리 여직 직선 쓰고 있죠?
근데 얘하고 함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오른쪽에 보면 리더 스트럭트에 보시면 맥시멈 리더 포인트 바로 요 항목을 같이 봐야 됩니다. 두 번 클릭하라고 돼 있어요. 자,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이 항목을 자 4로 바꿨습니다. 4번 클릭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스플라인 할 때는 이 포인트가 4번으로 늘어나야 돼요.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C 20 드릴. 어떤가요? 곡선으로 딱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다시 2번으로 바꾸고 직선으로 바꿔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로헤드 해서 심볼이 나오네요. 화살촉의 모양을 도트로 놨고 도트의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도트의 크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dim 스타일 명령어 실행하면 여기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2.5mm죠. 문자의 크기 얼마인가요? 2.5mm입니다. 지시선은 문자나 화살표가 더 큰 게 아니에요. 지시선은 일반 글자예요. 일반 화살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시선의 화살표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4mm로 되어 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맞춰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dim 스타일에서 사용하는 치수, 그러니까 화살표하고 치수 문자의 크기랑 여기 있는 화살표의 크기하고 컨텐츠에 들어가면 여기 문자의 크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 문자의 크기하고 똑같게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지시선에 있는 화살표와 문자의 크기가 치수에 있는 화살표와 문자의 크기랑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똑같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m텍스트고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프레임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네요.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테두리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선 특별한 내용은 이제 없어요. 여기 조금 이따 다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에 보시면 요 값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값이 이 값이 축척입니다. 스케일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10배, 제가 10배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지시선을 넣으면 내용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커져야 돼요? 10배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멀티리더에는 조금 재밌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컨텐츠를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 블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블록들이 이렇게 몇 가지 블록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크게
디테일 셀아웃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여기 트라이앵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디테일 셀아웃이 뭐냐면은 인테리어에서 재질 목록이요. 재질이라든지 문 번호 이런 거 매길 때 쓰는 게 바로 얘입니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뜹니다. 뷰 넘버가 있고 시트 넘버가 있고 여기다가 제가 WW라고 썼습니다. 우드 윈도우의 약자예요. 목재 창문 01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목재 창문 1번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리더 스타일에서 이번엔 서클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1번 2번 3번 4번. 기계 쪽에서는 이 동그라미, 즉 서클이죠. 이거 부품 번호로 사용합니다. 기계 쪽에선 부품 번호로 얘를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이요. 이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 숫자로 쓰는데 화살표가 없습니다. 얘가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앴냐면 속성창을 띄웁니다. 선택하고 속성창을 띄우면 여기 리더가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넌으로 바꾸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얘는 이 삼각형은 이것만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이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함께 씁니다. 이렇게요.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함께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도면 수정했을 때 리비전 클라우드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다 삼각형 표시하고 1번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얘가 첫 번째로 수정한 것, 이런 뜻이 됩니다. 자요. 그러면 얘가 두 번째로 수정된 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 표시는 리비전 클라우드, 즉 얘와 한 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여기 이 부분, 애드 리더, 리무브 리더, 지시선 추가하기, 지시선 삭제하기. 자, 제가 지시선을 추가해 볼까 합니다. 애드 리더, 그 다음에 지시선 클릭하고, 자,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추가해 보시죠. 리무브 리더요. 지시선 제거하기입니다.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제거될 지시선들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시선 제거가 됩니다. 애드 리더, 지시선을 추가할 수 있고요. 리무브 리더, 지시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요거요. 얼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 치수 부품 넘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부품 넘버가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일자로 딱 정렬돼야 됩니다. 수직이든 수평이든 딱 일자로 정렬돼야 돼요. 얼라인 선택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기준이 될 거 하나를 지정해 주시면 내가 지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딱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얘는 하나로 다 합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다 합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개인 다중지시선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치수 변수예요. 자, 렉탱글 골뱅이 20, 20. 자, 그리고 제가 치수선을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치수 변수 명령어는 dim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dim 스타일, 치수 유형, 단축키는 알파벳 D입니다. 자, dim 스타일 들어가시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시죠. 보시면은 여기 현재 사용하는 치수 유형이 ISO25입니다. ISO25 선택하고 Modify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가지 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인 탭, 선에 관련된 거, 치수선, 치수 보조선, 그 다음 화살촉, 기호, 그 다음 문자, 이렇게 됩니다. 자리 맞춤, 첫 번째 단위, 두 번째 단위, 공차,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라인을 보시면 디멘전 라인에서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치수선, 그 다음에 그 아래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바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컬러는 바꿔볼 만 하겠네요. 내가 노란색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치수선이 노랗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여기 치수 보조선의 컬러 있죠? 치수 보조선의 색상을 제가 그린으로 놔봤습니다. 보조선의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근데 보통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색상을 안 바꿔요. 그냥 바이블럭 그대로 냅둡니다. 바이블럭 그대로 냅두고 뭘로 바꿔요? 네,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레이어에서 주로 바꿔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레이어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색상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색으로 줘요. 문제는 이 문자만 다른 색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dim 스타일, modify 보시면 문자 탭 있죠? 여기에 문자의 색상을 따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통은 이렇게 문자의 색상을 따로 주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실까요? dim 스타일, modify. 자, 라인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바꿀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은 기억하셔야 돼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 치수선 간격 조절하는 거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값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값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이스라인의 간격입니다. 간격이 많이 좁죠.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조절하는 방법이고 이렇게요. 8mm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는 dim 스타일. 애초에 여기서 지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여기서 지정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치수선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우리 이걸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dim 스타일, modify. 여기 보시면 서프레스라고 하는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서프레스라는 항목은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서프레스가 억제하다 라는 뜻인데 첫 번째 치수선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 치수선 억제합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합니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체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못 써요. 여기서 못 쓰고 개별적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정해 버리면 모든 도면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못 써요. 다만 이렇게 씁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 속성창 보이시죠? 여기 디멘전 라인 1, 2, 익스텐션 라인 1, 2 보이시죠?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하고 치수선 억제하고, 그럼 여기에 치수 보조선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언제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어 중심선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보죠. 자, 중심선, 자, 빨간색 로드, 자, 제가 하나 불러봤고요. X라인, 자, 얘가 중심선이에요. 자, 20mm, 자, 10mm, 자, 50mm, 그 다음 80mm, 제가 필렛 했고요. 좀 작네요. 옵셋 20mm.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예요. 서클, 반지름 20mm, 다시 라인, 서클, 자,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플랜지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플랜지에 플랜지. 여기가 구멍이 나 있고 여기에 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툭 여기가 튀어나왔고 여기 이제 구멍을 내서 나사를 이용해서 벽에다가 뭐 붙인다든지 할 때 쓰는 거예요. 얘가 20mm. 얘가 40mm. 네. 얘도 40mm. 유니언, 서브트랙트.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긴 물체예요. 근데 여기서 조인,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왜 얘가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 구멍, 선, 이렇게 외형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해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45도 선선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얘가 원인데 4분의 1을 떼어낸 겁니다. 내부를 보기 위해서 4분의 1을 뗀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치수를 넣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춰야 됩니다. 선택하고 두 번째였던가요? 네, 두 번째네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치수선을 감춰버린 겁니다. 얘도 수정해서 직경이니까 %%C를 다 붙여줍니다. 지름이란 얘기죠. 이렇게 치수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럴 때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골뱅이 20,20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5개. 보통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여기다 선을 이렇게 딱 끊습니다. 그리고 선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카피, 어레이 10개, 이렇게.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 바꿔볼까요? 자, 첫 번째,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그 다음 이레이즈.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요. 여기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이요. 픽스가 고정하다라는 뜻이고, 익스텐션 라인은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 값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랑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선이 쫓아오는데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다 말아요. 작업이 좀 덜 되는 거죠. 자,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요. 위에도 해보시고 아래도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 이거를 다 붙여놔야 되겠네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끄고 제가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치수선보다 보조선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죠. 원점에서 간격 떨어져 있죠. 바로 이 값입니다. 자,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바로 요 값.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값. 요게
익스텐션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입니다. 즉 1.25mm 더 가라고 되어 있는데 한 2mm 많이 줘요. 그 다음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에서 요만큼 떨어진 요가. 자, 제가 이 값은 한 1 정도 많이 주는데 제가 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여긴 딱 붙고 여긴 더 길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값을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심볼 앤 에로우로 넘어갑니다. 화살표와 기호. 여기 에로 헤드 보이시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 것을 바꿉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값도 바뀌어요. 그러면 전부 다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트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꿔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두 번째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두 번째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바뀌어요. 이거 따로따로 놓습니다. 제가 첫 번째를 다시 바꿔봤어요. 두 번째 안 쫓아오는 거 보이시죠? 이미 틀어지면 첫 번째, 두 번째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두 개 맞췄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다닙니다. 첫 번째 오빌크, 두 번째 도트. 그럼 따로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안 하고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놔요. 따로따로 놓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얘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얘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만큼 같이 선택해서 바꾸는 거죠.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요. 쭉 가운데 바뀐 거 보이시죠? 얘한테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만 바꾸시면 돼요. 얘한테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는 도트, 뒤에는 쭉 슬래시, 맨 끝에 도트. 공간이 모자랄 때, 공간이 비좁을 때 이렇게 치수 기입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화살촉의 크기네요. 자, 화살촉의 크기만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화살촉의 크기가 커진 거 보이시죠? 화살촉의 크기는 문자의 크기와 똑같이 주면 됩니다. 문자의 크기와 화살촉의 크기는 똑같이 주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명령은 없네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봅시다. 센터 마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바로 요 딤 센터라는 거하고 딤 CEN이라는 값이 있었죠. 바로 이 값입니다. 이 값이에요. 자,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딤 센터. 자, 여기 하나 마킹이 됐었죠. 그죠? 다시 봅니다. 자, 이 값을 제가 5로 줘봤습니다. 아니, 좀 크게 10으로 주죠. 지우고 다시 한번 딤 센터. 크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난번엔 명령어로 했지만 이제는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으로 놓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요.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문자예요. 문자의 유형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문자의 유형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문자를 찾아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자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고요. 문자의 색상, 문자의 크기.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 이 값은 사실 여기서 지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고
여기에 보시면 문자를 찾아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자 중에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가 기준이란 뜻이에요. 이 치수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이 많은 치수들 있잖아요, 이거의 기준이 되는 치수가 바로 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기계 쪽에서 잘 쓰는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사실 얘네들은 잘 쓰지 않아요. 얘네들은 잘 쓰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버티컬하고 호리젠탈 좀 알아보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X라인 각도를 30도 단위로 하고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자,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각도 치수를 넣을 거예요. 앵귤러. 자, 이렇게. 그 다음 컨티뉴어스 하나씩 이렇게 제가 찍어 봤습니다. 제가 호리젠탈도 넣어 볼 겁니다. 이렇게 수평으로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수직으로도 넣어 볼 겁니다. 이게 딱 KS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에는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치수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글씨 써야만 되는 거죠. 이쪽이 위쪽입니다. 이쪽이 위쪽이에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 이렇게 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위쪽, 여기가 위쪽이 됩니다. 이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가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버티컬을 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문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은 어버브입니다. 위에다가, 치수선 위에다가 문자를 놔주세요. 이게 KS입니다. 센터는 치수 문자를 치수선에다가 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그 다음 빌로우는 밑에 놓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아래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 여기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으로라는 뜻으로 지금 보시면 쭉 바깥쪽으로 치수가 기입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놓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KS는 무엇을 원칙으로 한다고요? 위쪽에 놓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 바꿔요. 그래서 버티컬을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이 치수 문자의 위치입니다. 치수 보조선 앞에 놓을 건지 위에 놓을 건지, 치수 보조선 앞에 놓을 건지 위에 놓을 건지, 이 얘기예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호리젠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at extension line 1, 첫 번째 보조선 앞에다가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at extension line 2, 그럼 두 번째 보조선 앞에. 다시요. over extension line 1, 첫 번째 보조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치수는 잘 안 써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위에다 놓습니다. 이렇게요. KS는요. KS는 센터입니다. 이게 KS예요. 그래서 잘 안 바꿉니다. 자, 그 다음
글씨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도 있네요.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이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아랍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입니다. 자, 그 다음 호리전탈. 문자를 수평으로 놓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문자가 다 수평으로 놓인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다 뒤집어졌네. 얘 때문에 그렇죠? 자, 문자가 다 수평으로 된 거 보이시나요? 자, KS는요, 이렇게 기울어진 치수선과 나란하게 글자를 쓰세요. 이게 KS입니다. Align with Dimension Line. 이 값이 KS 값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치수선과 나란하게 문자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반지름 10. 자, 반지름을 뽑아보죠. 지름도 똑같고요, 반지름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름, 반지름 뽑았을 때 KS는 이렇게 뽑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ISO는 이게 수평으로 바뀝니다. 다 똑같은데, ISO는 다 똑같은데 요렇게 됐을 때 수평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언제 쓰냐면요, CAT 2급 시험 볼 때요. CAT 시험 볼 때 유일하게 바꾸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CAT 시험 준비하시면 반드시 ISO로 놓으셔야 돼요.